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MSCI가 뭐길래 외국인 코스피에서 사상 최대 2조 4천억 원 패대기입니다.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마지막 날 하루 동안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조 4천억 원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1980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이 MSCI 지수 리밸런싱 적용일이기 때문에 한국 비중 축소와 인도, 쿠웨이트 등의 비중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것이긴 하나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만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외국인의 무서운 매도세를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은 2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여 이 역시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매도를 늘리면서 결국에 2조 원 넘게나 팔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급격히 출회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혹스러워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수량의 물량들을 11월 들어서 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날인 월요일 날 어저께 급격하게 매물을 출회하고 또 오후로 갈수록 매물이 좀 커졌기 때문에 무척 당혹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MSCI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나라가 MSCI 지수라는 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수익이 났느냐 손해 났느냐를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돈을 잃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이 기준이 바로 MSCI 글로벌 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나라마다 비중을 좀 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국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투자 지수 대비해서 자신의 펀드라든지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가 이제 어제자로 함으로써 오늘 이제 새롭게 지수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숫자가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은 미리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파생 상품과 연결된 그런 수량도 있기 때문에 소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 날 이렇게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가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리밸런싱이 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 폭이 0.3%포인트입니다. 네. MSCI EM 지수 내에서 0.3%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특히 이달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7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이게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고르게 들어왔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일단은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많이 팔았다면 앞으로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경됐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일단 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니까 어제로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7월 들어서 어제를 제외하고 나면 7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어제 2조가 빠지니까 총 5조 이제 매수가 들어온 셈이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성격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한다면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덱스에 투자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무시하죠. 인덱스보다 내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자금들이죠. 모멘텀인 거죠. 그렇죠. 모멘텀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그런 자금들인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수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웃퍼폼 생각보다 좀 높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리밸런싱은 어제로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약 5조가량 순매수를 한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이 무려 3%가 내년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타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패시브 펀드 자금은 일단 숨고르기, MSCI 리밸런싱 차원에서 숨고르기를 좀 보였습니다.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멘텀 플레이라고 네. 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베팅을 한 자금인데 이러한 부분들,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기 전망 3% GDP 성장률, 이건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들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주시는 거네요. 11월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 고점 부근에서 특히 유입이 되면서 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1월에 많은 기록들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11월 월간 상승률도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외국인은 뭘 담았을까요? 일단은 좀 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지금 네.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차트 월봉 차트를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네. 차트인데 오른쪽에 보면 봉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거래량도 여타 다른 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2018년, 19년보다는 한 2배 가까이 거래량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봉의 크기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이게 월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전기전자를 빼놓고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어렵죠. 따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기전자에 집중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에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의 매수가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 수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 SDI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중후장대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쭉 보고 계시면 두산중공업, 모비스,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화면상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게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5위의 카카오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후장대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조금 11월 장세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10분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쭉 나오는 10위권에 나온 거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개인들 선호 주식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소외를 당하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장세가 됐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경계 요소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로 매도를 했던 외국인의 자금을 개인 쪽에서 그래서 그렇죠. 받았습니다. 뭔가 기회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개인의 매수가 이처럼 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동학개미 운동을 3월, 4월 달에 했을 때는 정말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 우리가 주가를 겁내지 않고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은 무척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정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명하신 생각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다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주식은 사면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을 거듭 사고 계신데 지금 앞서 우리가 월봉 차트를 제가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봉의 크기가 커지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거침없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2조 가까이 어제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소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에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사는 중후장대 이건 결국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데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언택트 중심들이 많거든요. 언택트 카카오를 예를 들어드리면 고점에서 대략 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사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빠져서 물타기를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다소 우려스럽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참에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지 여러분들 종목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 SDI를 주로 예.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또 삼성전자도 사실 굉장히 또 고점에서 그렇죠.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경계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이 꺾였을 때, 그러니까 네. 우리가 2018년 주식시장에 한번 조정을 좀 받았었죠. 2015년서부터 16년, 17년까지 올라오던 것들이 2018년 2월부터 주식시장이 꺾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때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 공개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도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시가 화랑일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IPO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IPO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IPO를 할 때 기준점을 따질 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지느냐, 시장 가치를 따지느냐라고 할 때 본질 가치를 우리나라는 따지지 않고 시장 가치를 따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상대적인 나와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본잉여금을 더 많이 땡겨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공개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러분들 공모 시장에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라든지 이런 거 결국 몇 조의 자금들이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린다라는 표현이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매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금들이 잠겨가는 것들이 조금 전형적인 상승장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의 고점 형성 가능성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중론 쪽의 의견, 지금 예. 무엇보다 중요한 또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방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12월장은 11월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워낙 많이 지수가 한 14% 가까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내년 1월장을 좀 기대한다라면 12월장은 좀 다지는 과정, 2,600포인트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수익률 차별화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11월과 마찬가지로 개인 선호주와 외국인 선호주의 수익률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탑픽 업종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배당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업종이 배당을 이번에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 연말 보너스를 좀 저는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